뭐라 문 열었어! 엄마야. 지민아, 문 열어줘. 65세 최순희 할머니는 모텔 복도 302호 방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쾅쾅쾅. 지민아. 엄마라니까 문 열어봐. 안에서는 38세 딸 이지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안 돼요. 나가면 안 된대요. 검사님이 조사 중이래. 엄마, 안 돼요. 나가면 안 된대요. 검사님이 조사 중이래. 검수는 무슨 검수야? 말 같은 얘기하지 말고 어서 문 열어! 열어! 당장! 검사는 무슨 검사야? 말 같자는 얘기하지 말고 어서 문 열어. 당장. 쾅쾅쾅. 순이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이지민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안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요. 저 지금 엄마, 검찰 안 돼요. 조사받고 있어요. 나가면 안 된대요. 검사님이 조사 중이래. 중이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36살 딸은 왜 모텔에 갇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65세 할머니는 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의 시작은 바로 4일 전 딸의 통장에 입금된 100만 4천 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긴장감 넘치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젊은 사람들도 눈뜨고 당하는 신종 범죄 이야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지민 씨는 36살.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혼자 원룸에서 살며 매달 빠듯하게 생활비를 관리했습니다. 어머니 최순희 씨는 65살.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딸과는 서울과 대전으로 떨어져 살지만 매일 저녁 7시면 어김없이 전화로 안부를 나눴습니다. 지민아, 저녁 먹었어? 응, 엄마, 먹었어. 엄마는? 엄마도 먹었지. 오늘 회사에서 일 많았어? 괜찮았어. 엄마, 나 피곤해서 먼저 자야겠어. 내일 통화하자. 그래, 푹 자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이런 일상이 10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컨디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후 2시쯤 지민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입금 100만 4천 원. 입금자 홍길동. 입금 후 잔액 425만 4천 원. 지민이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뭐지? 100만 원? 누가 보낸 거야? 주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 혹시 홍길동이라는 사람 알아요? 홍길동? 누구요? 방금 누가 내 계좌로 100만 원 넘게 입금했는데. 잘못 보낸 거 아니야? 은행 가서 물어봐. 그래야겠다. 지민이는 다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찝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차갑고 권위적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민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이팀 박철수 검사입니다. 지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검사님이요? 네, 맞습니다. 이지민 씨,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고객님 계좌가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되고 있다는 신고가 금융감독원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객님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말도 안 돼요.
방금 고객님 계좌로 100만 4천 원이 입금되었죠? 네, 그런데 그게 왜요? 그 돈이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 금액입니다. 범죄 조직이 고객님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해보시죠. 지금 ATM 기기로 가보세요. 네. ATM 기기요? 고객님 계좌가 범죄 계좌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으니까 이미 거래 정지 조치되었을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민이는 불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잠깐 급한 일이 생겨서 은행 다녀와도 될까요? 그래요, 다녀오세요. 지민이는 핸드폰을 귀에 붙인 채 급히 회사를 나와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네, 빨리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계속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ATM 앞에 도착한 지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넣고 조회를 눌렀습니다. 거래 정지. 금융기관 문의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지민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진짜 거래가 안 돼요. 지민이는 다시 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메시지만 떴습니다. 확인하셨죠?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네, 거래 정지라고 나오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지민이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억울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부 조사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이 실제 피해자인지 아니면 범죄 조직의 공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이요? 저는 절대 공범 아니에요.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지민이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범죄자로 몰릴까봐 너무 겁이 났습니다. 네, 협조할게요. 저 정말 억울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지민 씨,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알겠어요.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극비리에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절대 알려서는 안 됩니다. 네.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수사기밀이거든요. 만약 외부에 알리면 범죄 조직이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공범으로 몰려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지민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알겠어요.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장소요? 네, 범죄 조직이 고객님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보호 조치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제가 지금 안전가옥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로 가서 대기하세요. 네, 안전가옥이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대전 동구 황금모텔 302호 비밀번호 1004. 절대 프론트 가지 말고 직접 입실할 것. 모텔이요? 네, 임시 안전가옥입니다. 거기 가서 대기하시면 저희 수사팀에서 연락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지민 씨, 절대 통화 끊지 마세요. 지금부터 계속 연결 상태 유지해야 합니다. 네. 왜지요? 수사 중에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야 하니까요. 통화 끊으면 수사 방해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민이는 겁에 질려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안 끊을게요. 지금 대전까지 가야 하니까 회사는 조퇴하세요. 그리고 택시 타세요.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민이는 회사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과장님,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그게 개인적인 급한 일이라.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지민이는 급히 회사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귀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택시 탔어요. 대전까지 가고 있어요. 네, 기사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혹시 전화 받으라고 하면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지민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저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요. 어떻게 하죠? 절대 받지 마세요. 지금은 수사 중입니다. 가족한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엄마가 걱정하실 텐데. 나중에 문자로만 괜찮다고 보내세요. 통화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알겠어요. 지민이는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급한 일 있어서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순이는 문자를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딸은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었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상한데. 무슨 일이지? 왜 전화를 안 받지? 순이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30분 후 지민이는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네, 이제 모텔로 가시면 됩니다. 택시 기사한테는 그냥 주소만 알려주세요. 주소만요. 알겠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지민이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프론트 가지 말고 바로 302호로 가세요. 비밀번호 1004 누르면 문 열립니다. 네, 1004요? 알겠습니다. 지민이는 건물 옆 계단으로 3층에 올라가 302호를 찾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지민이는 불을 켰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침대에 앉으세요. 지민이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붙인 채였습니다. 이지민 씨,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것에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바로 구속됩니다. 네, 알겠어요. 언제부터 이 계좌를 사용하셨습니까? 5년 전부터요. 최근에 누군가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 있습니까? 아니요. 회사 급여 받을 때 말고는 없어요. 인터넷 쇼핑몰 환불 같은 거 받은 적은요?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지민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 화장실 좀 가도 될까요? 네, 가세요. 단, 핸드폰 꼭 들고 가세요. 통화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네, 알겠어요. 지민이는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귀에 붙이고 갔습니다. 과연 지민이는 이 모텔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될까요? 그리고 엄마 순이는 딸의 위기를 눈치챌 수 있을까요? 긴박하게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우측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구독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지민이는 배가 고팠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지민 씨, 배고프시죠? 배달시키세요. 배달이요? 단, 배달원과 절대 대화하지 마세요. 문 앞에 놔달라고 주문하세요. 알겠죠? 네. 지민이는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30분 후 배달이 왔습니다.
지민이는 문 밖에 놓인 치킨을 조용히 가져왔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도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지민 씨, 지금 사건이 심각한 단계입니다. 고객님 계좌가 총 15건의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15건이요? 그럴 리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정말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반성문을 써야 합니다. 반성문이요? 네, 고객님이 어떻게 이런 일에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심할 것인지 진심을 담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반성문을. 이지민 씨,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반성문 안 쓰시면 공범으로 간주됩니다. 알겠어요, 쓸게요. A4 용지 10장 분량으로 쓰세요. 프론트 가서 종이랑 펜 받아오세요. 제가 계속 통화하고 있을 테니 5분 안에 다녀오세요. 지민이는 핸드폰을 귀에 붙인 채 복도로 나갔습니다. 프론트로 내려갔습니다. 저기요, 종이랑 펜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요. 직원이 A4 용지 20장과 볼펜을 건넸습니다. 지민이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급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받아왔어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쓰세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저의 잘못으로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라고요. 지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가도록 지민이는 반성문을 썼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지만 계속 써야 했습니다. 더 진심을 담아 쓰세요. 이게 고객님 무죄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새벽 2시, 지민이는 겨우 5장을 채웠습니다. 잘 쓰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까지 10장 다 채우세요. 지민이는 밤새도록 반성문을 썼습니다. 새벽 3시, 아직 반성문 10장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민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주무세요. 통화는 끊어도 되나요? 아니요. 계속 연결하고 주무세요. 혹시 중간에 전화 끊기면 수사 방해로 간주됩니다. 네, 지민이는 핸드폰을 귀에 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2일차. 아침 8시, 지민이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반성문 계속 쓰세요. 지민이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10시간 동안 쓰고 또 썼습니다. 오후 6시쯤 드디어 10장을 채웠습니다. 다 썼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지민이는 반성문 10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이제 고객님의 무죄를 증명할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요? 네, 자산 검증입니다. 자산 검증이요? 고객님이 범죄 수익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자산을 검증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고객님 전 재산을 임시로 안전계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검증 끝나면 다시 돌려드립니다. 전 재산이요? 네, 지금 고객님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420만 원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2천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돈 없어요. 그럼 부모님께 빌리세요. 부모님한테요? 네,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요. 지민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지민이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민아, 너 왜 어제부터 전화 안 받았어?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 돈? 얼마나? 2천만 원.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2천만 원? 무슨 일이야? 그게 말하기 어려운데. 제발 빌려줘. 꼭 필요해. 지민아, 엄마한테 무슨 일인지 말해봐.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데?
남자의 목소리가 지민이 귀에 속삭였습니다. 수사기밀이라고 하세요. 자세히 말하면 안 됩니다. 엄마,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나중에 다 설명할게. 제발 믿어줘. 순이는 딸의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너 지금 어디 있어? 그것도 말할 수 없어. 엄마, 제발 돈 좀 빌려줘. 알았어, 엄마가 준비할게. 근데 언제 필요한데? 오늘 안으로. 오늘? 은행 가야 하는데. 엄마, 빨리 부탁해. 알았어. 엄마가 지금 은행 갈게. 전화를 끄는 순이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의 목소리, 말투, 모든 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순이는 은행으로 가서 정기예금을 깨고 2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찾으시는 건 위험합니다. 무슨 용도세요? 딸한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제 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확인은 해보세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교묘해서. 괜찮아요. 제 딸 목소리 제가 모르겠어요? 순이는 2천만 원을 받아 딸에게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지민이는 곧바로 그 돈을 범인들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1차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요, 2차 검증이 남았습니다. 2차요? 네, 고객님 명의로 긴급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2천만 원 더 필요합니다. 또요? 네, 총 4천만 원이 있어야 완전히 무혐의로 처리됩니다. 지민이는 울먹였습니다.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지민 씨, 지금 포기하시면 구속됩니다.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 돼요. 알겠어요. 지민이는 핸드폰에서 은행 앱을 켜고 긴급 신용대출 2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됐어요. 그 돈도 제가 알려드린 계좌로 보내세요. 네, 지민이는 2천만 원을 또 보냈습니다. 총 4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3일차. 지민이는 방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밥도 배달로만 시켜 먹었습니다.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편 순이는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딸이 2천만 원을 받고도 연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민아, 돈 받았어?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순이는 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지민 어머니인데요. 혹시 우리 딸 오늘 출근했나요? 아, 어머님. 지민 씨는 월요일에 조퇴하고 나서 계속 안 나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일째 회사 안 나갔다고요? 네, 저희도 걱정되는데. 혹시 어머님은 연락되세요? 아니요. 저도 안 돼요. 전화를 끄는 순이는 즉시 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너 우리 지민이 봤어? 아니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민이가 3일째 연락이 안 돼. 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딸이 3일째 연락이 안 됩니다. 어머님, 침착하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 딸이 월요일에 회사 조퇴하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어요. 평소 이런 애가 아닌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지민이요. 38살이요. 마지막 통화는 언제였나요? 화요일 오전이요. 그때 2천만 원 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2천만 원이요? 무슨 용도로요? 그것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급하게 필요하다고만.
경찰은 즉시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따님 위치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경찰은 통신사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1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대전 동구에 계십니다. 대전이요? 왜 대전에? 정확한 위치는 대전 동구 5호동입니다. 저희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어머님도 그쪽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순이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이는 4일째 모텔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의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이지민 씨,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이요? 네, 추가로 5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5천만 원요? 그런 돈 없어요. 카드론 대출 더 받으세요. 고객님 한도 확인해 보니 5천만 원 더 가능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발. 이지민 씨,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보낸 4천만 원도 못 돌려받고 구속됩니다. 지민이는 울면서 카드사 대출 앱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야. 지민아, 문 열어봐. 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예요?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지금 조사 중인 거 몰라요? 어머님도 조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전화 속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쾅쾅쾅. 신마, 엄마라니까 문 열어봐. 지민아, 엄마라니까 문 열어봐. 엄마, 안 돼요. 엄마 안 돼요. 나가면 안 된대요. 나가면 안 된대요. 검사님이 조사 중이래. 검수는 무슨 검수야? 말 같은 얘기하지 말고 어서 문 열어. 열어. 당장. 검사는 무슨 검사야? 문 열어 당장. 순이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옆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지민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 돼요. 저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어요. 경찰은 프론트에서 마스터키를 받아왔습니다. 이지민 씨, 문 열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민이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귀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며칠째 같은 옷이었습니다. 전화 끊으세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끊으면 체포돼요. 검사님이 그러셨어요. 이지민 씨, 그게 보이스피싱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계좌가 진짜 막혔다고요. 범죄에 이용됐다고요. 경찰은 1시간 넘게 지민이를 설득했습니다. 이지민 씨,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대구에서 20대 남성이 똑같은 수법으로 4일간 모텔에 감금당했습니다. 그 사람도 반성문 10장을 썼고 9천만 원을 보낼 뻔했어요. 다행히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해서 구출됐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절대 모텔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성문 쓰라고 하지도 않아요. 지민이의 눈에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막힌 건 범인들이 일부러 돈을 넣고 범죄 계좌로 신고해서 그런 겁니다. 통장 묶기라고 하는 수법이에요. 정말 그런 건가요? 네, 지금 전화 끊고 은행 앱 확인해 보세요. 돈 다 사라졌을 겁니다. 지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가 소리쳤지만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0원. 대출 2천만 원. 다행히 카드론 대출 5천만 원은 이체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속은 거예요? 순이가 달려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지민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다 괜찮아. 엄마, 나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지민이는 엄마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4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은 방 안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성문 10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 봐주세요. 경찰이 반성문을 들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저의 잘못으로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반성문은 10장을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눈물 자국도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악랄하네요. 경찰도 분노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한 모녀는 상세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지민 씨, 총 얼마를 보내셨나요? 4천만 원이요. 부모님께 받은 돈 2천만 원, 대출 받은 돈 2천만 원,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카드론 대출 5천만 원 추가 신청하려던 참이었고요. 네, 그랬어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9천만 원 피해 보셨을 겁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경찰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조직은 통장 묶기라는 수법을 씁니다. 일부러 피해자 계좌에 100만 원 정도를 입금하고 그 계좌를 금융감독원에 범죄 계좌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금융감독원에서 즉시 계좌를 거래 정지시킵니다. 그럼 피해자가 ATM 가서 확인하면 진짜 막혀있죠. 그래서 내 계좌가 정말 범죄에 이용됐구나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모텔에 유인하는 이유는 가족, 친구, 은행원 같은 사람들과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군요. 4일 동안 고립시켜서 계속 전화로 세뇌하는 겁니다. 외부 접촉이 없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범인 말만 믿게 되는 거죠. 정말 무섭네요. 그리고 반성문을 쓰게 하는 건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스스로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범인 말을 더 잘 따르게 됩니다. 지민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이 진짜 막혀 있으면 의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직을 추적 중인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지민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 돈까지. 순이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돈보다 내가 무사한 게 더 중요해.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랑 같이. 일주일 후 지민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심했기 때문이지요. 순이는 딸 집으로 와서 함께 지냈습니다. 지민아, 밥 먹어야지. 엄마, 입맛이 없어. 그래도 먹어야 해. 엄마가 미역국 끓여왔어. 순이는 딸에게 밥을 떠먹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지? 4일 동안이나 속고. 아니야. 누구나 당할 수 있어. 4천만 원. 엄마 돈 2천만 원까지. 다 날렸어. 괜찮아. 돈은 다시 벌면 돼. 어떻게 갚아? 대출도 2천만 원이나 생겼는데. 엄마랑 같이 갚자. 천천히. 엄마. 순이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민이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지민 씨, 괜찮아요? 네. 덕분에 괜찮아요. 힘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퇴근 후 지민이는 매일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퇴근했어. 그래, 저녁 먹었어? 응. 엄마는? 엄마도 먹었지. 엄마, 오늘도 고마워. 뭐가?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날 구해줘서.
당연한 거지. 너는 엄마 딸이잖아.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우리 딸. 3개월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민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범죄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피해금 중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1,500만 원 정도는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민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민이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범인 잡았대. 돈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대. 정말 다행이다. 엄마, 이것도 다 엄마 덕분이야. 우리 딸이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모녀는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조심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래. 앞으로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끊고 엄마한테 연락해. 응. 그리고 엄마, 매일 통화하자. 아침, 저녁 2번씩. 그래, 그게 좋겠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모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더 강해졌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통장 묶기, 보이스피싱, 모텔 감금, 반성문 강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검찰이나 경찰은 절대 모텔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성문 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통화 끊으면 체포된다. 100% 거짓말입니다. 의심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가족의 관심이 최고의 보안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사연은 실제 발생한 뉴스를 토대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과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다음에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